공황장애에 관련된 신체 증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먹었다가 부작용 몸처럼 증상과 살이 찌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로 느껴서 스스로 강하게 단약을 한 상태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다정함을 바라는데 무뚝뚝한 남편은 제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별 반응도 없고 그 태도가 절 무시하는 것 같이 자주 다투게 되었고, 제가 요청을 했을 때 남편이 따라주지 않으면 도가 지나치게 남편에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7년차 부부지만 제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투고 싸우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데도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하면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남편 탓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남들에게는 강하고 재미있는 사람인데 나에게는 자상하지 않고 날 좋아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배려함도 없는 것 같다는 그 생각과 그 느낌이 저를 더욱더 미치게 만듭니다. 수시로 다투고 파국적인 부부싸움 끝에는 모두 다 상처만 남습니다. 부부 사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제 아이가 부부싸움을 보는 모습이 잦아지고 그 아이에게는 늘 화를 내고 웃지 않는 제 모습에 아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추신, 남편과 제가 맞지 않아서 너무도 맞지 않아서라 생각했는데 제가 제 틀에 남편을 너무 맞추려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내주신 사연 잘 들었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는 사연이네요. 보내주신 분 그 마음 정말 잘 공감이 되고요.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황 증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선 공황 증상이 있다는 건요, 본인의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습관이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요거를 풀어내는데 굉장히 많이 유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감정을 좀 억압하고 억제하다 보면요, 그 감정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처음에요, 아마 사연자분께서도 내 남편이 좀 다정다감했으면 좋겠어 라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 가지고 있으신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남편이 남들한테는 다정다감하고 재미있고, 그런데 나한테는 하나도 다정다감하지 않고 재미가 없어. 어떻게 보면 연애할 때는 분명히 다정다감했는데 이제는 무슨 잡은 물고기 밥 안 주는 거 마냥 나를 좀 차별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서운하고 섭섭할 겁니다. 자, 나는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을 내가 바르게 풀어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보단 그 감정을 억압했을 거예요. 억제했을 거예요. 그러면요,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은 짜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짜증은요, 이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을 안에 잘 들여다보면요, 억울함과 분함이 있어요. 나는 남편한테 서운해서 남편이 좀 다정다감하게 해주길 원해. 자, 벌써 나는 남편이 다정다감해 주길 원하다는 건 나 또한 다정다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반쪽을 남편한테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남편이 처음엔 그렇게 잘 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섭섭한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을 잘 표현하기보단 억압했어요. 억제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서운한데 억압까지 당하니까
억울하겠죠. 가뜩이나 속상한데 억제까지 하니까 화가 나겠죠. 예. 그래서 짜증나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걸 또 감정을 내가 또 참아야지, 억눌러야지. 예, 그래서 계속 억압하고 억제하면 결국에 그 감정은 어떻게 될까? 정신병이 되는 거죠. 예, 뻥 하고 터지면서 예, 아주 극단적으로 예, 분노로서 계속 표출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남편이 무뚝뚝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다는 감정을 가지고 이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면 상당히 진행된 케이스죠. 네, 엄청나게 자신의 감정을 그 억압하고. 남편에 대해서 불안이 많았던 게죠. 이건 뭐 남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못하고 거기서 섭섭한 게 시작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맨날 그 많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싸우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뭐 어디 가서 누구하고 바람 필지도 모른다 말이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예, 했겠지. 소설을 썼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별 공상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 이런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으신 거죠. 네. 예, 근데 그 생각의 방향이 좀 밝은, 좀 좋은 방향보다는 최악을 가정하고, 예, 벌써 나는 잡은 물고기니까 먹이 안 주는 것 같아. 남편이 나한테는 다정다감하지 못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느낌과 예, 추측을 가지고 단정을 내렸어요. 그렇죠. 예,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 어디 가서 바람 필지도 몰라. 네, 좀 최악을 가정해서 그렇죠. 답을 좀 내린 거예요. 예. 그러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 남편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예, 적어도 사연자 분의 그 사례를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전제 조건이 지금 남편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부냐. 그리고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정다감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을 깔고 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추신에도 나오지만은 남편을 자기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네, 네가 나한테 자꾸 다정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결과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쉽게 말해서 속아서 결혼한 것 같아. 나 억울하고 너무 분해. 그 다정다감이나 그 사랑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게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인데 그렇죠. 그 제가 보기엔 그 여기 지금 내담자분의 그 기준이 높았거나 그죠? 항상 그걸 남편이 표현해주고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생각보다 상당히 무뚝뚝했거나. 근데 여기 적어 있는 글에도 그렇지만은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 맞고 사실이라면 남들한테도 무뚝뚝해야죠. 네.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정다감하대요. 그리고 아마 처음에 연애했을 때도 다정다감했기 때문에 끌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결혼 7년 차가 되면서 그런 다정다감이 조금 서서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회적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한테는 다정다감하고 그 집에 와서는 그 역으로 굉장히 무뚝뚝해지고 그냥 엄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 먹이 안 준다 라고 표현하듯이 어떤 그 편집증적 경향이 있거나 내지는 강박적 경향이 있는 남자일수록 밖에 나가서 자기가 내세우는 그 페르소나 이거는 무진장 사회생활을 잘해. 그런데 집에 오면 개판이야. 이런 경우가 되게 쉽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사례에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금 보는 건 이분의 감정을 어떻게 본인이 다루고 있었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다룬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하여튼 무진장 서운했던 것 같아. 그쵸. 자기 망상적이고. 뭐 망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서운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서운한 감정을 본인도 잘 풀어내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서운했던 그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다 보니까 억울함만 남은 거예요. 예. 억울해가지고, 분노하고. 예. 예, 억울해가지고 남편한테 당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러냐. 라고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몰아세웠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분도 억울한 거예요. 네? 아니, 나는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내가 자꾸 나를 좀 의심하는 것 같고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매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도 화가 나는 그래서 같이 싸우게 되는 그냥 처음에는 서운하고 섭섭해 이거를 잘 풀어내고 싶었는데 이미 내가 이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을 계속 억압하고 억제하다 보니까 억울함과 분함만 남고 예 그래서 아마 이분도 이걸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서운함과 섭섭한 감정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남은 건 예 억울함과 분노. 그래서 투쟁하듯이 남편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남편을 자기 틀에 맞춰서 재단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한 게 이 사연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먼저 내 원초적인 감정부터 바르게 달래줘야 돼요. 아, 내가 남편이 나한테 다정다감하기를 원했구나. 근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게 다정다감하지 않고 나를 좀 사랑하지 않다라는 생각과 느낌이 자꾸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서운하고 속상했구나. 그래서 서운하고 속상한 그 감정은 너무 내가 좀 불쌍하고 좀 슬펐던 거구나. 엄밀히 말하면요. 이분의 원초적인 감정은요. 남편이 남들한테는 다정다감한데 나한테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슬픔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내 감정이 서운하고 속상해지고 있었던 걸 나 또한 남편 탓을 하면서 계속 알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은 억울함과 분노로 자라고 이게 왜곡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어느 순간 싫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이 싫은 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이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런 건요, 이 사람의 감정은요, 신기하게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사례지만, 이분의 감정을 느낀 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방향성이 있기 거의 때문에. 뭐 방향성이라기보다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습관성이 있고 습관성은 거의 그쵸. 그 자동적 사고들을 하게 돼 있으니까 남편이 봐서 딱 봐가지고 인상만 한번 쓰면 딱 그리고 간 거죠. 나 싫어서 그래. 네. 바로 그쵸. 0.1초 내에 그렇게 생각이. 네. 벌써 그게 방향성이고 습관인 그건 거죠. 아주 네. 전형적인 방향성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자꾸 키우면요, 결국에는 남편의 다정다감한 모습이 너무 처음엔 그게 슬펐던 거예요. 처음엔 슬프죠. 근데 그 슬픈 걸 내가 오해한 거예요. 저러한 감정이 너무, 저러한 태도, 저게 너무 싫어. 자, 이 싫은 걸 자꾸 키우면요, 결국엔 남편의 그 행동이 밉습니다. 네. 싫은 감정을 자꾸 키우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계속 방치하면서 이게 남편이 나의 사랑이 식었어. 남편이 나를 이제 무시하고 있어. 점점점 미움에 어떻게 보면 내가 먹이를 주고 있는 거죠. 더 미워할 수밖에 없게끔 키우고 있잖아요. 더 키워서 폭력성도 나오게 됐고. 그쵸. 이렇게 미움을 자꾸 분노, 키우면요. 폭력 뭐 그쵸. 결국에는 증오로 가요. 지금으로 네. 했지. 증오를 거기에다가 여기에 사례도 지금 남편은 굉장히 증오하고 계세요. 증오를 계속 키우면요. 원망과 원한이 맺히게 됩니다. 네. 남편이 말 그대로 무뚝뚝한 게 이제 원망스러워요. 내 인생을 다 파탄낸 주범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남편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이 감정선에서 본다면 이분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예, 근데 그 방향이 좀 어긋난 것 뿐이죠. 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남편이 무뚝뚝한 데 대해서 자기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거지, 다정다감한 네, 게. 그쵸. 그래가지고 처음에 섭섭함이 이렇다가 처음 예 섭섭하고 속상하고 슬펐던 거예요. 슬펐다가 네. 두 번째는 그것이 점점 더 쌓이면서 분노로 바뀌고, 그쵸. 그게 너무 싫어, 미워, 미워. 증오스러워, 원망스러워. 그래서 그 분노와 또 나중에 증오심으로 바뀌고, 그쵸. 증오심. 예. 그래서 이런 원망을 또 계속 키우면 결국에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그러면 무의식에 인지가 돼요. 그 증오심도 더 지나면 이제 원한이 맺힌다. 네. 원한. 예.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남편한테 원한이 보여요. 이러한 그 감정의 그 방향성을 네. 방향성이 그렇게 아주 최악으로 틀어지고 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더 가면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은 우리 뭐라고 할까? 원귀. 원귀. 원기 뭐 이거 완전 할 수도 빙의절이에요. 있겠지만, 예. 농담만 원수. 했습니다. 그쵸. 예. 원수죠. 예, 원수예요. 예. 죽으면 원귀가 되는 거예요. 예, 그쵸. 예,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는 또 뭐 해야 돼? 복수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나의 무의식은요, 원수라고 인지해서 끊임없이 복수하려고. 그래서 사소한 실수 보이면요, 아따, 잘 걸렸다 하고, 바로 분노로 끌어와서 투쟁하면서 싸우고, 예. 그것도 계속 자동화 된 거지 뭐. 네. 이미 자동화가 된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 자동화 시키는 게 많아요. 보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저는 솔직히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네. 부부 생활은 거의 자동화된 사고의 생활이야. 그렇죠. 네.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좀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이제 제시해 주시죠. 네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방향이 어긋났다로 봐야 돼요. 방향이 어긋났으면요 말 그대로 내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방향이 어긋났어요. 어긋났으면 아 내가 지금 방향 어긋났구나 하고 유턴하면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방향만 잡아주면 네, 된다. 도와주면 돼요. 자동화된 사고를 네. 바꿔라. 근데 자동화된 사고를 바꾸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원초적인 감정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단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잘못 꼈어요. 그러면 제일 빠른 방법은요. 단추 다시 풀러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처음부터 다시 예, 껴라. 예. 그거 안 하고 어떻게든 여기까지 끼운 게 억울하니까 끝까지 계속 끼우겠다. 그러면 계속 잘못 가야 돼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나는 남편을 어떻게 보면 원수로 인지하고 있어요. 자, 진짜 남편이 원수인가요? 물론 아니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해요. 내 남편 원수 맞다. 하지만 이게 진심일까? 아니죠. 예, 진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 그 아내분도 남편이 자기한테 좀 잘 대해주길 굉장히 바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갖다 원초적 단추를 이제 다시 껴야 되거든. 네.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초적인 돼? 단추는 바로 뭐냐면요. 네. 아까도 맨 처음에 남편이 나한테 다정다감하길 원했어요. 예. 근데 그러지 못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좀 실망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그 결과 내 감정은 슬펐던 거예요. 네. 그 슬퍼하는 그 감정을 내가 어루만져 줘야 돼요. 네. 내 감정을. 남편이 만져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요, 내가 왜 슬픈지도 엄밀히 말하면 몰라요. 예, 내 감정 내가 알아줘야 돼요. 예? 그러면, 아, 내가 요렇게 지금 내가 슬플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러한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 애통함이라고 하거든요. 예, 사랑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가 그런 걸 더 온전한 사랑을 원해서 남편이 다정다감하길 원했었구나 하는 초심으로 좀 돌아갈 필요성이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사랑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 꼭 그건 아니고요. 사랑은 모든 인간은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랑에 대한 방향성만 바르게 잡자.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아니라. 원수까지 생각하는 걸 사랑으로 방향을 돌려라. 그쵸. 원초적 방향으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이제 내 진심이 남편을 원수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걸 해결하려면 원초적 감정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원초적 감정이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그쵸. 다음에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내가 슬펐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아팠구나. 아팠구나. 그걸 알고 그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심정을 가져라. 네. 이것이 그래서- 나에게서 비롯될 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 부족한 거 좀 내가 좀 채워줄게. 그동안 나는 남편한테 이런 걸 다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내 감정, 적어도 내가 내 아이 마음 알아주듯이 내 감정을 내가 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애통함으로, 즉,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안타까웠던 거예요. 예? 예, 남편이 다정다감하지 못한 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예.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보게 되면요, 요건 애통함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게끔, 내가 채우려고 어느 순간 무의식이 좀 수정이 돼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결국엔 요건 사랑으로 방향성이 바뀝니다. 예. 안타까움과 애통함. 네. 안타까움과 애통함. 예. 요건 사랑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싫어, 미워 하면 증오와 원망으로 가서 원수, 즉 파국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감정의 방향을 사랑으로 바꿔라. 바꿀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선 이렇게 싫은 게 아니라 안타까웠던 거구나. 싫은 게 아니라 슬펐던 거구나. 싫은 게 아니라 사랑해서 지금 더 많은 온전한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아팠던 거구나. 예. 그렇게 되면 다시 사랑의 불씨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바꿔서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껴서 해와라. 네. 감정을 바꿀 수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우선 감정이 쉽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싫은 게 아니라 슬펐던 거구나. 그냥 우선은 알아만 주세요. 예. 우선 알아만 주면 감정에 알아주고 슬펐던 거. 다시 불씨가 생기는 거예요.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억지로 내가 이거 슬픈 감정 맞아 하면 부작용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르게만 알아만 줘도 그러한 방향으로 그냥 강물을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신기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추를 다시 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단추를 다시 끼려면 단추부터 풀러야 되겠죠. 가장 원초적인 감정, 나는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했구나. 그래서 좀 슬펐구나. 이 감정을 내가 충분하게 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다정다감하지 못한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슬펐구나. 내가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같아서 더 무기력했고 무력감이 느껴졌고 무시당하는 그 기분이 들었었구나. 그런 감정 느끼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사랑 안 해주면 나라도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되는 건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자기 이름 이렇게 불러가면서 토닥토닥 해줘가면서 너 이래서 정말 슬펐지. 이래서 서운했었지. 이래서 속상했었지. 그래. 남편은 몰라도 그 마음 나는 알아. 정말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자꾸 남편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 문제들이 자기에게서 비롯되고 있다는 걸 이해해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자잘못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내 아이를 품어주듯이 내 감정을 품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눈을 감고 상상으로 내 감정이 내 아이다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내가 품어주듯이 너 그래서 되게 속상했겠다. 너 되게 서운했겠다. 그래서 되게 슬펐겠다. 그 슬퍼하는 그 마음 몰라주고 오히려 내가 억압하고 억제해서 더 억울하고 너 분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서 그렇게 투쟁적으로 어떻게든 싸워서 얻어내려고 그래서
있었던 거구나. 아, 그 마음 내가 몰라줘서 그동안 정말 많이 미안했어.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버텨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제는 내가 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그 감정이 편안해질 수 있게끔 도와줄게. 결국 그 자기에 슬퍼하는 대해서 자기를 좀 자애로움으로 감싸라. 그쵸. 그죠? 네, 그래서 사랑으로 갈 수 있게끔. 사랑으로 그게 갈수 증오와 미움과 원망. 그래서 그거를? 자꾸 사랑했던 내 남편이 원수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안타까웠던 거구나. 이게 슬펐던 거구나. 그래서 사랑해서 내가 아파서 그랬었던 거구나. 다시 원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남편이나 뭐나 이렇게 환경 탓이나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자기에게 좀 자애로움을 베풀어서 자기를 좀 사랑해주는 감정을 가지면 그쵸.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네, 남편이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아,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줄게. 예. 예. 대부분의 경우 보면 남 탓들을 하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도 그분 입장에선 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대신 방향이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면 남 탓 받는 남편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예. 사랑해주려고 이렇게 접근했다가 가시에 찔려서, 아파서 이렇게 밀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슬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슬픈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게끔 내가 나를 도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그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